하나 약속을 할 겁니다. 현재까지 배웠던 여러분들의 수의 가장 큰 범위는 실수예요. 실수가 가장 큰 수의 범위고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수를 실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가상의 수를 하나 약속을 할 거야. 그걸 우리가 허수라고 하고 제곱하여 마이너스 1이 되는 가상의 수를 우리가 허수라고 할 거예요. 뭐 현재로서 아니 도대체 이딴 걸 왜 약속을 하나요? 라고 하면 지금은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뭐 이 중에 이과를 가셔서 공대를 가신다. 특별히 뭐 전자기학 같은 거 하다 보면 어떤 방정식을 풀어내야 되는데 그 만족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실수 범위에서는 그 등호를 만족시키는 x값을 구할 수 없어서 뭐 약속이 됐다 정도만 현재 아시면 될 것 같고 필요성에 의해서 아주 옛날을 보면 숫자도 아주 고대에는 자연수 정도만 생각을 했다가 0이라는 존재가 나왔고 음의 정수가 나왔고 다시 분수가 나오고 수의 범위를 계속 확장했잖아. 우리 필요성에 의해서 수의 범위를 확장했다 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 일단 여러분들이 수학자가 아니니까 두 가지는 약속을 할 거예요. 원래 이런 애들이 없었죠. 루트 마이너스 1을 i라고 쓰기로 약속을 할 거고 애초에 제곱하여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니까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이 두 개는 이제 그냥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 일반적으로 허수를 이제 i라고 하는데 여기 써 있죠. 여러분들 영어 잘 하시지? 다음에 약자를 따서 앞글자를 따서 i라고 부른다라는 거고 허수는 절대 실제로 존재하는 수는 아닙니다. 주의하실 점만 저는 보고 넘어갈게. 주의하실 점은 허수는 대소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자, 만약에 2랑 3을 봤을 때 3이 더 크지? 수학에서 더 큰 숫자의 정의가 뭔지 혹시 기억나니? 오, 정확하네. 수직선 상에 있는 모든 점이 실수를 나타내는데 더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더 큰 숫자죠. 근데 애초에 허수는 실제로 존재하는 수가 아니기 때문에 수직선 위에, 즉 좌표 평면 위에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소 비교를 할 수 없다라는 거고 이런 건 다 틀린 거예요. 그럼 왠지 3이 i보다 큰 것 같다. 이것도 틀렸고 그 다음에 i가 마이너스 i보다 크지 않겠냐. 얘도 틀렸고 뭐 이런 것들은 다 틀렸다는 얘기죠. 부등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 자 근데 등호는 성립할까요? 등호는 성립합니다. 왜냐하면 등호는 같다라는 표시니까 얘랑 얘랑 같은 건 자명하지. 등호는 쓸 수 있지만 부등식은 작성할 수가 없다라는 거. 자, 결론 기억하셔야 되는 거. 허수는 크기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부등식은 작성하시면 안 된다. 뭐 따라서 뒤쪽에도 나올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쓸 때는 판별식 D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식은 0이면 중근, 0보다 작으면 허근이죠. 근데 그 개수 중에 허수가 있다라고 하면 판별식 같은 것도 쓰시면 안 돼요. 허수가 결론으로 판별식을 썼는데 허수가 나오면 0보다 크다고 할 수도 없고 작다고 할 수도 없고 같은 것도 아니니까 자 그럼 뭐 뒤쪽에서 다시 다룰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는 양수, 음수라는 표현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칠판에 적은 것처럼 i도 있겠고 뭐 마이너스 i도 있겠지만 플러스 부호라고 양수, 마이너스 부호가 있다라고 음수라고 하지 않을 거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니까.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리고 이 책에 조금 용어가 조금 잘못돼서 제가 좀 수정을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가장 큰 수의 범위는 실수였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수. 근데 허수를 하나 약속을 했지. 제곱하여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어떤 실수를 데려오더라도 제곱하여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얘네 둘을 이제 합쳐서 복소수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학을 더 배운다라고 해도 더 이상 큰 수의 범위는 배우지 않을 거야. 이제 복소수가 가장 큰 수의 범위고
주의하실 점은 복소수 안에 실수 포함이에요. 실수도 복소수고 허수도 복소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수랑 허수를 어떤 짬뽕 반반씩 가지고 있는 애도 있을 거야. 예를 들면 이런 애들. 이런 애도 있겠고 이런 애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어떤 부분은 일정 부분 허수고 일정 부분은 실수고. 그래서 앞으로 복소수는 보통 Z라고 많이 쓸 거고 이꼴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숫자를 복소수라고 할 겁니다. 단 A, B는 실수예요. 오케이. 자, 여기서 용어를 수정할 건 뭐냐? 이 책에는 지금 실수부, 허수부라고 나왔는데 현재 교육과정에서 이쪽은 실수 부분이라고 하고 이것만 수정. 이 B는 허수 부분이라고 합니다. 실수부, 허수부는 굉장히 옛날식 표현이고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는 정확하게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이라고 해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주의 하나만 당부할게. 그럼 이놈의 실수 부분은 얼마? 허수 부분은 1이야. i라고 하시면 안 돼. i의 개수만 허수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얘는. 가끔 자꾸 i까지 붙이는데 얘는 i의 개수만 우리가 허수 부분이라고 해요.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리고 뭐 실수하시면 안 되겠지만 이런 애들은 실수 부분이 얼마일까 그럼? 마이너스 1이지. 왜냐하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가상의 수를 i라고 했으니 실수 부분은 마이너스 1이 되겠고 허수 부분은 3이라고 하시면 되겠지. 자, 뭐 이 정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저는 연산을 하기 전에 이 책보다 기본 문제를 먼저 볼게. 81페이지. 자, 여기서 주의할 점만 설명을 드리고 우리 중학교 때까지는 특별한 증명 없이 얘는 그냥 이렇게 썼죠.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는 실수 범위까지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A, B의 음수가 올 수 있었니?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 법칙은 A, B가 모두 0 이상일 때만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혀 새로운 가상의 수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성립한다는 보장은 없어. 그럼 여기서 계산할 때는 무조건 i로 표현하시고 계산하시면 돼. 먼저 하나 i로 표현하는 약속이 예를 들면 루트 마이너스 2는 이제 이렇게 쓸 거야. 오케이. 약속이야? 이렇게 쓰기. i는 근호 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호 바깥으로 빠져야 되고 우리 현재 교육과정에서 이런 거는 배우지 않아요. i는 바깥으로 빼셔야 되고. 자, 그럼 해볼게. 뭐 너무나 쉽습니다.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이 경우는 둘 다 양수니까 그냥 갖다 곱해도 되지. 루트 6i지. 그러면 루트 6i는 다시 약속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 과정으로 기억을 하시오. 아니면 여러분들 분명히 헷갈린 상황이 오니까. 자, 얘도 루트 마이너스 3은 이제 루트 3i라고 쓸 거고 그러면 다 곱셈이니까 교환법칙 성립하겠고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서 이제 뭐 의미가 있는 건 세 번째, 다섯 번째인데 얘는 앞에 거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루트 3이랑 루트 2랑 곱하면 루트 6이고 i 제곱이 붙지 뒤에. 자, 이렇게 되지 않아? 자, 그 다음에 얘도 그러면 이거 둘 다 양수니까 한 방에 쓸 수 있지. 그냥 뭐 약속대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겠고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 그럼 보통 분모를 유리화하는 것처럼 분모에 i 같은 애가 오면 좀 불쾌해서 제가 i를 실수로 만들기 위해서 i분의 i를 한번 곱해볼게요. 그럼 얘는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는 둘 다 양수니까 한 방에 쓸 수 있고 앞에 마이너스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다시 약속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도 약속대로만 연산할게. 약분. 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근호 안에 음수가 들어간 어떤 식을 계산할 때는 저는 무조건 i로 바꿔서 연산하는 방법을 가장 추천을 해드리고 여기서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 이 두 가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 중요하냐라고 보면 지금 이거는 우리가 특별한 증명 없이 중학교 때부터 받아들이던 거지. 근호 안에 둘 다 0 이상이면 둘이 곱하면 그냥 근호 한 방에 쓰고 둘이 곱해도 되고 나눌 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얘도 1번부터 제가 한번 살펴볼게. 얘를 a라고 생각하고 루트 안에 있는 애. 얘를 b라고 생각해볼게. 그럼 여기 최종적으로 루트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6은 a 곱하기 b 맞습니까? 맞지? 맞아.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이유로 얘를 a, b라고 생각하면 a, b 맞아요. 그지? 근데 세 번째는 내가 근호 안에 있는 얘를 a, 얘를 b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6은 a 곱하기 b 맞아? 맞지? 맞잖아.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6이지? 근데 뭐가 튀어나왔니? 마이너스 부호가 튀어나왔지? 그럼 첫 번째 여러분들 뭐 이미 잘 배우셨겠지만 기억하셔야 되는 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근호 한 번에 썼을 때 마이너스 부호가 나오는 경우는 a, b 둘 다 무슨 숫자일 때? 음수일 때입니다. 맞죠? 이거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아마도 이렇게 배우셨을 것 같아요. 음수 이게 교과서에 실려있는 내용이 이렇게 되고 근데 다음을 만족시키는 어떤 a, b 정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하면 틀려요. 등호까지 포함해서 외우시오. 왜냐하면 0이어도 성립하지 0은 마이너스 0이랑 같으니까. 그러니까 음수라기보다 정확한 표현은 a, b가 둘 다 0 이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도 3을 a라고 보고 마이너스 2를 b라고 하면 이거 a분의 b 맞죠? 전혀 마이너스 부호 같은 거 안 나왔어요. 그런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란 얘기고 얘를 a, 얘를 b라고 하면 3분의 2는 요거는 a분의 b 맞습니까? 맞지? a분의 b가 맞는데 뭐가 나왔어? 마이너스 부호가 나왔지? 그럼 얘도 루트 a분의 루트 b인데 갑자기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가 되는 경우의 특징은 뭐가 음수? 분모가 음수. 분자는 양수. 왜냐하면 마지막을 제가 먼저 보면 이거 a, b라고 보면 이거 a분의 b 맞습니다. 마이너스 부호 같은 거 전혀 안 나왔죠? 둘 다 음수이거나 분자가 음수인 경우에는 여전히 그대로 루트 한 번에 쓰고 루트 a분의 b라고 써도 좋다는 얘기고 분모가 음수, 분자가 양수면 마이너스 부호 튀어나온다라는 거. 얘도 이쪽에만 등호 추가해서 외워주시면 돼. 분자는 0이어도 상관없으니까. 자, 이것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결론. 이것만 외워주시면 되고 실제 계산은 다 i로 표현하고 계산하는 게 실수가 없다. 라는 거 뭐 기억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기본 문제. 자, 그럼 기본적인 건 뭐 제가 볼 때 여러분들 다 연습하셨으니까 다 되실 것 같고, 다시 80페이지로 잠깐만 돌아와서 자, 복소수의 연산이라고 나왔는데 이제 새로운 숫자를 약속을 했으면 덧셈이든 뺄셈이든 곱셈이든 나눗셈이든 어떤 우리가 실수 체계에서 했던 연산을 좀 해봐야겠지. 해볼 거고, 그래서 우리가 좀 약속을 할 게 있습니다. 앞에서 모든 복소수는 이 꼴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A 플러스 B와 이꼴 A, B는 실수. 근데 여기서 켤레복소수라는 거 하나 약속할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실수체계 연산이 익숙하기 때문에 실수가 모든 사칙 연산의 앞으로도 기본이 될 거야. 그럼 어떻게 약속을 할 거냐? 이놈의 켤레복소수를 Z바라고 부를 거고, 뭐의 부호가 반대로 된다고 배웠습니까?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가 된다라고 배웠지? 맞죠? 이게 켤레복소수입니다. 켤레복소수는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 자, 이걸 우리가 허수라고 하고. 근데 켤레복소수를 왜 약속을 하냐면, 제가 Z 플러스 Z 바를 하면 얘네 둘이 갖다 더하면 2A니까 연산의 결과가 실수가 나오겠죠? 실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Z 곱하기 Z 바를 하면 합차 공식으로 둘의 차니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근데 뒤에 거 제곱하면 B제곱 I제곱이니까 플러스 되겠죠, 다시. 켤레복소수를 약속을 했더니 그 둘의 합과 곱이 모두 실수가 돼서 우리가 사칙연산이나 실수체계에 있는 애들이랑 연산하기가 편하다라는 거고, 이게 켤레복소수를 약속하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켤레복소수의 성질. 자, 이건 제가 짧게만 할게. Z1이라는 켤레복소수가 A 플러스 BI고 C 플러스 DI라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둘을 더한다 라고 하면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더하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더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이쁘겠죠? 이쁩니다. 근데 이놈의 켤레복소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여기 부호 마이너스 되겠지? 맞아요.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니까. 근데 얘는 결국은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여긴 마이너스고요. 이거랑 똑같지? 이게 뭐니 근데? Z1의 바가 되겠고 얘는 Z2의 바가 되겠지? 이게 켤레복소수의 성질. 여러분들 뭐 짧게만 증명했는데 이미 다 기억하고 계실 거야. 결론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80페이지에 켤레복소수의 성질하고 4가지 나와 있습니다. 바가 다 각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둘을 더하고 켤레복소수를 구하나 각각의 켤레복소수를 구하고 더하나 똑같다는 얘기고, 둘을 빼고 켤레복소수를 구하나 켤레복소수를 구하고 빼나 똑같다라는 얘기고, 둘을 곱하고 켤레복소수를 구하나 각각의 켤레복소수를 구하고 곱하나 똑같다. 같은 방식으로 증명 가능하니까 저는 생략을 할게. 자, 이 전체 바도 그냥 바가 이렇게 각각으로 들어간다라고 기억하시면 제일 편해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바는 각각으로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분모의 유리화처럼 분모를 실수할 텐데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럼 분모를 일단 실수로 맞춰야 다른 실수들과 계산할 거야. 그럼 통분을 하려면 분모를 실수로 맞춰줘야 되니까 참 이 단어는 노잼이지 않니?
아마 연습이 잘 돼 있으신 분이면 굉장히 쉬울 거고 분모 얼마? 5분의 2-i. 그럼 분모를 5라는 실수로 맞췄으니까 뒤에 다른 식이 있다라고 하면 통분해서 계산되겠죠. 계산하고 식을 이쁘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복소수의 사칙 연산이고 이미 대부분 알고 계신 내용일 것 같아. 자, 그럼 저는 조금 확장된 부분 정도만 살펴보고 자, 그럼 제가 앞에서 용어를 다 설명은 안 드렸는데 자, 이런 세 마리의 숫자는 지금 다 복소수죠. 복소수가 가장 큰 수의 범위라고 했어. 근데 각각을 부르는 명칭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뭐 학원에 나오면 학생이고 집에 가면 뭐 아들이고 딸이겠지. 어디 있느냐에 따라 역할이 좀 바뀌죠. 얘는 보통 그냥 복소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얘는 복소수는 맞는데 우리가 얘를 굳이 복소수라고 부르기보다 뭘로 많이 부르지? 실수라고 부르죠, 실수. 혹은 뭐 정수. 자, 이 형님만 가장 중요한데 복소수는 복소수인데 명칭 뭡니까 이거? 자, 우리가 어떤 복소수를 표현했는데 실수 부분이 0인 경우를 순허수라고 하죠. 진짜 허수다라고 해서 실수 부분이 0인 복소수를 순허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소수는 다 복소수는 맞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부르기를 얘는 실수, 이런 애들은 순허수라고 부른다 라는 거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관계식 몇 개만 기억하나 볼게요.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제가 지금 적는 건 다 복소수야. 뭔 글씨인지 못 알아볼 수도 있겠다. 뭘 나타내는 거니? 복소수를 제곱했는데 음수래. Z가 순허수임을 나타내는 거죠. 이거는 제곱하시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더하면 마이너스 8이고 마이너스 8 플러스 6i니까 부등호 작성할 수가 없고, 이거 제곱하면 16, 양수 이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16이지. 자, 그럼 이런 관계식을 봤을 때 그대로 Z가 순허수임을 아셔야 되고, Z가 순허수라는 얘기는 실수 부분이 0임을 나타내는 관계식이죠. 맞죠? 그러니까 실제 Z를 제곱하지 않는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아무리 Z가 복잡하게 주어지더라도 그 복소수의 제곱이 음수면 걔를 진짜 제곱하는 게 아니고 실수 부분이 0인 순허수다. 뭐 이 정도 아시면 되겠고. 자, 지금 단 0인 경우는 제외를 합시다. 자, 이 경우는 Z가 무슨 수입니까? 실수. 0 빼고 0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뭐 실수가 되겠고, 그럼 얘는 저 식을 정리했을 때 허수 부분이 빵 나오면 되겠지. 맞아요. 자, 이 두 개가 기본이고 제가 조금 뭐 추가해야 되는 건 문제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이걸 또 뭐 제가 안 할 수는 없으니 그냥 하고 넘어갈게. 일단 i를 기준으로 먼저 표현하라고 했어요. 그럼 3 플러스 루트 9i가 되겠고 4 마이너스 루트 16i가 될 거야. 자, 그럼 얘는 3 플러스 3i가 되겠고 4 마이너스 4i가 되겠죠. 물론 여기서 분배 법칙을 쓰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분배 법칙을 써도 좋겠지만 저라면 이렇게 구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앞에 3 플러스 3i는 3으로 묶어내고 4 마이너스 4i는 4로 묶어내고
그리고 얘랑 계산하면 12죠. 그럼 뒤에 거는 합차 공식으로 전개하는 게 제일 좋겠지.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1 빼기 빼기 1이니까 2 나오겠죠. 2. 전체는 24가 되겠고 뭐 전혀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높은 거듭 제곱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제곱, 세제곱 먼저 해보시면 돼요. 저는 제곱을 먼저 한번 해볼게. 자, 계산 좀 빨리 합시다.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더하면 얼마입니까? 2지. 2 마이너스 2루트 3 i가 되겠지. 맞죠? 이게 제곱한 거. 그럼 세제곱을 한다 라고 하면 여기다가 이거 한번 더 곱하면 될 것 같아. 실제 9제곱을 할 일은 없다라는 얘기죠. 아마도. 그럼 얘는 그냥 분배 법칙 씁시다. 자, 그럼 마이너스 8i가 나오겠지. 세제곱이. 그럼 결국은 루트 3 마이너스 i에 지수법칙 쓰면 세제곱에 세제곱이 9제곱이니까 세제곱은 마이너스 8i고 다시 그놈 세제곱하면 되죠. 자, 마이너스 8의 세제곱 얼마니? 마이너스 512가 되겠고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겠지. 그럼 답은 512i죠. 그냥 512i. 됐지? 여기는 뭐 약속대로 실수만 안 하시면 돼. 실수만 안 하시면 되고 그 다음 3, 4번은 이제 분모의 유리화처럼 분모를 실수화해보자 라는 게 3번, 4번에 나온 내용이고 먼저는 당연히 i로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분모 유리화하는 거랑 똑같지. 여기서는 혈내복소수 곱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자, 그럼 분모 얘랑 얘 곱했으니까 합차 공식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 빼면 되지. 그럼 6 빼기 빼기이니까 8. 맞아? 그 다음에 분자는 이놈의 완전 제곱식이니까 앞에 거 제곱하면 6이고 뒤에 거 제곱하면 마이너스니까 4에다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루트 12가 다시 2루트 3이니까 이렇게 되겠고 분모 분자 4로 나눠주시면 이렇게 되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 자, 이제 마지막 문제는 뭐 연락이 많이 나옵니다. 당연히 상식이 있다면 이거 2030제곱은 못하겠지. 못할 거야. 도중에 규칙이 나올 거야. 규칙이 나올 텐데 이런 식이 보이면 항상 얘를 실수화를 먼저 하시는 게 계산이 편합니다. 저 아래쪽에 와 있는, 밑에 와 있는 애만 제가 실수화를 해볼게요. 그럼 분모는 2가 되겠고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 뺐으니까 분자는 이거 거듭 제곱하면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하면 빵이고 2i. 그냥 i가 되죠. i. 맞아요. 이거는 뭐 전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2라는 숫자도 2라고 쓸 수도 있지만 루트 4라고 쓸 수도 있고 2분의 4라고 쓸 수도 있고 5분의 10이라고 쓸 수도 있고 표현 방법은 무수히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는 애도 내가 분모를 실수화해서 정리했더니 i란 얘기예요. 참고로 분모 분자 자리가 뒤바뀌어 있으면 마이너스 i로 나옵니다. 마이너스 i로. 네, 이걸 외우기까지 제가 당부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몇 번 계산해 보시면 자연스럽게 머리에 들어올 거야.
자, 그 다음에 i의 n제곱의 주기성은 여기 나왔으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i의 1제곱은 당연히 i죠. 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세제곱은 여기다 다시 i 곱했으니까 이렇게 되겠고 4제곱은 이거 제곱한 거니까 1이고 그럼 5제곱은 다시 여기다 i 곱한 거니까 이렇게 되죠. 4개만 반복이 되는 걸 i의 거듭제곱의 주기성이라고 여러분들 배우셨을 거야. 그럼 주기가 4죠, 4. 그럼 4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i의 2030제곱은 그러면 4제곱에 50 몇 번? 50이 아니죠? 500 이렇게 되지 않아? 그럼 얘는 1의 거듭제곱이니까 그냥 1이고 최종적으로 i 제곱이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1 나오겠지. 됐습니까? 자, 여기 뭐 간단한 연산은 제가 볼 때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으나 바로 옆에 유제 중에 6번, 7번만 계산 한번 해보세요. 6번, 7번만 계산 되나만 볼게. 어렵지. 자, 다음 식을 만족하는 실수 xy 값을 구하여라. 방정식 풀어달라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는 항등식 배웠고 다 배웠어요. 일단 정리를 먼저 해야겠죠. 분배 법칙 3x 플러스 4xy xi 그 다음에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8이지. 이게 좌변 정리한 거. 근데 다 정리한 게 아니고 복소수를 정리할 때는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나눠서 표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서 지금 실수 부분이 얘랑 얘죠.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얘랑 얘죠. i로 묶었을 때 4x 플러스 6이 허수 부분. 근데 얘랑 똑같아야 된대. 그럼 쟤는 전개하면 제가 실수 부분을 먼저 쓰면 이렇게 되겠지. 자, 뭐 끝났네. 얘랑 마이너스 5랑 같으면 되고 얘랑 5y랑 같으면 되겠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5가 될 때는 x는 1이란 얘기고 자, x가 1이면 이거 10이니까 y는 2 나오면 되겠죠. 뭐 간단한 그냥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개수 비교해서 푸시면 되는 거고 전혀 어려움 없을 것 같아. 그 다음 두 번째는 통분해서 풀어도 좋습니다. 통분해도 풀까? 통분을 해서 푸는 게 더 낫겠다. 네, 풀어볼게. 요거 얘는 그럼 통분한다라고 하면 분모에는 이렇게 오겠고 그럼 분자에는 여기는 1-i를 곱했고요. y에는 1 플러스 i를 곱한 거죠. 자, 그럼 분모는 2 되겠고 그 다음에 바로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나눴으면 x 플러스 y가 여기 오겠고 마이너스 xi 플러스 yi니까 자, 이게 제가 좌변을 간단히 한 거. 근데 우변도 분모를 일단 실수화를 먼저 해야 되겠죠. 이렇게 곱해서 자, 그럼 우변은 얘랑 얘 곱하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5고요. 자, 이렇게 되겠지. 결국은 이 둘이 같아야 됩니다, 지금. 근데 이거 약분하시면 2-i죠. 2-i. 맞지? 뭐 끝났네. 그럼 여기서 얘가 실수 부분인데 2분의 x 플러스 y. 걔가 2가 나오면 되겠고 허수 부분은 2분의 y 마이너스 x인데 마이너스 1 나오면 되죠. 자, 연립방정식. 자, 여기서 x 플러스 y는 4가 되겠고요. 여기서 y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 둘이 냅다 더하면 y는 1 나오겠고 x는 3 나오겠죠. 뭐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 네, 그치?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사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의 가장 큰 포인트는 제가 지금 푼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 수 있으려면 먼저 전제 조건이
실수라는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시중교재에서는 이런데 함정을 파놓지 않겠지만 실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이거는 안 돼. 예를 들면 XY가 복소수 범위다. 복소수 범위면 이건 실제 학교 시험에서도 많이 실수합니다. AB 여기 왜 AB라고 썼니? 이렇게 되면 X가 2고 Y가 꼭 3이어야만 할까? 아니에요. 어느 경우도 있냐면 그냥 X가 3I가 되고 Y가 마이너스 2I가 되더라도 여기다 마이너스 2I 집어넣으면 플러스 2 나오고 여기다 3I 집어넣으면 3I 나오지. 그죠? 굉장히 여러 개의 해가 존재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에서 참거짓에서 이렇게 되면 X는 2고 Y는 3이다는 틀렸다고. 실수라는 범위가 앞에 적혀 있지 않으면 보통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실수를 많이 유발하는 거고 시중교재에서는 당연히 다 실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풀 수 있는데 정확하고 엄밀하게 이 정도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 여러분들 옆에 유제를 보더라도 다음 식을 만족하는 실수 XY 구하여라. 유제 6-4에도 실수 XY가 다음을 만족한다. 실수라는 조건이 정확하게 명시돼 있지. 거기 복소수라고 써 있으면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것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만 유의. 자, 기본 문제 6-4의 1번 같은 문제는 학교 구분 없이 굉장히 많이 출제됩니다. 지금 여기 실려있는 기본 문제보다 훨씬 더 문제를 꼬아내서 출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일단 주의를 당부할 건 x가 1 플러스 2i면 숫자는 주어진 거지. 주어진 건데 여기다 대입하면 식이 복잡하겠어? 안 복잡하겠어? 복잡하죠. 직접 대입하는 방법은 절대 쓰시면 안 돼. 답은 나오겠지, 이 문제는. 답은 나오겠는데 실제 학교 시험에서는 4차식 이상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 대입하다가 계산 실수하는 경우, 시간 낭비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직접 대입 아니야. 이건 절대 과제하실 때도 절대 직접 대입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x가 1 플러스 2i인데 쟤를 이용해서 저 3차식의 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 먼저 x에 관한 관계식이 필요해요. 관계식이 필요하고 두 번째, 되도록이면 i가 없는 편이 계산에 유리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제곱을 하면 우변에 i가 또 나오지 않아? 허수 부분이 또 나옵니다. 그럼 i를 소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소거하냐? 뭐만 넘겨? 1만 넘기고 제곱하시면 돼. 굉장히 수학에서 연산할 때 많이 쓰이는 아이디어니까. 자, x가 1 플러스 2i면 x 마이너스 1은 2i 맞죠? 이 상태에서 제곱하는 거야. 그래야 i가 없어진다고. 이 상태 제곱하시면 자, 이렇게 되죠? 그럼 내가 x에 관한 식 하나가 나와요. 자, 여기까지 되지? 여기서 이제 아니 이거 가지고 뭐 하라고요? 당연히 이 방정식의 해는 저렇게 허근이 나올 겁니다. 근해 공식을 쓰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제 앞 단원에서 우리가 배웠어. 앞 단원에서 뭘 배웠냐면 얘를 얘로 표현할 수 있는 거 배웠습니다. 직접 나누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0인데 어떻게 나눠요? 아니 그건 저걸 만족시키는 x를 대입했을 때가 0이고 내가 얘를 일단 얘로 나눠볼게. x 한번 들어가고 자 직접 나누는 거죠. 2차식이니까 위에서 아래 빼면 또 몇 번 들어가? 4번. 자 위에서 아래 빼면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왜 나눴는지 잘 생각을 해보면
나누면 우리가 나누는 식과 목과 나머지 이용해서 저식 표현할 수 있어요. 저 3차식이 결국은 얘로 나눴을 때 이 자리가 몫이지? 이 자리가 나머지고. 자, 이게 방정식이었니? 항등식이었니? 항등식이었죠? 항상 성립합니다. 그죠? 이 식을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잖아. 그죠? 이 식을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근데 x라는 애가 뭐냐면 얘가 0이 되는 값이 x죠. 지금 그러니까 x에 1 플러스 2i를 집어넣는 순간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0. 얘가 0이 되니까 나는 얘만 계산하면 되겠죠. x자리에 1 플러스 2i 집어넣고. 됐어요? 어떤 방식인지 이해되지? 직접 대입하면 계산이 너무 복잡할 게 자명하니까 이용해야 되는데 i를 없애기 위해서 1만 넘기고 제곱을 했고 그랬더니 어떤 2차식을 얻어냈는데 얘를 이용하려면 나눗셈 이용하라고. 그럼 저 3차식을 1차식으로 차수 낮춰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 방식은 꼭 기억하셔야 돼. 내가 이걸 아무리 알려드리고 해도 나중에 또 뭐 분기고사를 보든 반편성고사를 보든 하면 직접 대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시간이 없고 계산에 틀릴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계산 자체도 복잡해서. 이런 문제는 따로 기억하셔야 되고. 자, 2번은 쉬워요. 2번은 복습했나 보자. 내가 이런 식을 무슨 식이라고 부른다고? 대칭식. xy 자리 바꿔도 식의 값이 변화가 없을 때 대칭식이라고 부른다라고 했고 모든 대칭식은 뭐랑 뭘로 표현하라고? 합과 곱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라고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 물론 어떤 학생은 직접 대입해서 구하려고 하기도 하겠지만 그럼 답이 없고 그걸 원하는 것도 아니고 분모 xy를 통분하면 이렇게 되죠. 근데 대칭식이니까 제가 합과 곱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곱셈 공식 변형은 완벽히 머릿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냥 가로로 쭉 나와야 돼요. 자, 마침 xy가 무슨 관계입니까? 서로 켤레복소수 관계죠. 뭐 켤복이라고도 많이 하고. 그럼 x 플러스 y는 얼마? 2. x 곱하기 y는 켤레복소수면 항상 합과 곱이 실수로 나온다라고 했죠. 자, 둘이 곱하면 합차 공식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 빼면 되니까 4지 4. 이제 뭐 대입하면 끝 아니야? 2의 세제곱이니까 8. 3 곱하기 4 곱하기 2. 자, 마이너스 4 나오죠? 맞습니까? 자, 바로 옆에 유제 6-5번만 한번 풀어보세요. 될 것 같아요. 자, 알파가 1 플러스 2i고 베타가 3i 마이너스 1이다. 다음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물론 방금 전에 했던 것만큼 제가 별표를 5개나 치진 않겠지만 이건 그냥 연산이니까 이것도 계속 말하는데 그냥 직접 넣어도 구할 수는 있겠지. 직접 넣어도 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항상 더 간결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저라면 지금 아주 얘네 둘은 알파 바로 묶어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은 뭘로 묶어낼까? 베타 바로 묶어내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얘는 이미 전개되어 있는 식이기 때문에 내가 식을 변형하려면 아마도 인수분해일 거예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공통 인수로 있으니까 묶어내면 이렇게 되겠죠. 맞지? 그럼 켤레 복소수의 성질에 의하여 알파 바 플러스 베타 바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바랑 똑같죠.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얘네 둘이 더한 거 아니에요? 더하면 실수 부분은 빵이고 그냥 OI만 남습니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반은 허수 부분의 부호 반대니까 이렇게 되겠고. 자, 이게 가장 깔끔한 풀이가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꼭 당부하고 싶은 게 처음 방식으로 고집하지 마시고 딱 문제를 봤을 때 왠지 복잡해질 것 같다라고 하면 다른 방식을 먼저 생각해보는 습관을 꼭 가져야 돼. 내가 익숙한 방식, 그냥 대입하는 방식 이거만 하지 말고 그러면 나중에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옵니다. 그리고 제가 기본 중에 하나를 설명을 안 드렸는데 요거는 먼저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습 문제 6-4번 87페이지에 요거 하나만 풀고 마칠게요. 봅시다. 여러분들 아마 선행하실 때 이거 배웠을 텐데 저거 뭐라고 읽니? 오메가. 오, 읽을 줄 알고 있네. W 아니에요. 오메가라고 읽으시면 되고 오메가의 대문자는 뭐니? 저항, 전기, 옴. 오메가의 대문자는 이거예요. 그리스어 마지막 문자가 되겠고 뭐 이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죠. 나는 알파 오메가의 뭐 시작과 어쩌고 저쩌고. 저는 종교는 없습니다. 무신론자고. 아무튼 마지막을 나타내는 거야. 오메가. 마지막인데 이것도 아까 이 중에 전기전자공학 같은 거 전공을 한다라고 하면 그 어떤 회로 뭐 이런 거에서 방정식을 풀어내는 과정 중에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숨 쉬듯이 좀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일단 오메가의 세제곱, 11제곱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어요. 대입을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행여 답이 나온다라고 해도 그건 글러 먹은 거고 절대 그렇게 푸시면 안 되고 여기서 오메가에 관한 관계식을 얻어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제곱하면 우변에 i가 또 튀어나오죠. i가 안 나오게 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전에 2를 곱할 거고 뭐만 넘길까? 마이너스 1만 좌변으로 넘긴 후에 제곱을 해야겠죠. 그래야 i가 없이 깔끔하게 실수 범위의 숫자가 나옵니다. 요까지 돼? 그죠? 이거 넘기면 플러스 4겠고 그럼 4로 나누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죠. 그래서 뭐 이게 고유명사는 아닙니다. 고유명사는 아닌데 수학에서는 거의 뭐 그렇게 쓰이는데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한 허근을 보통 오메가라고 많이 불러요. 그러면 이 식의 쓰임새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를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으면 돼. 여기서 식의 형태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거듭제곱을 물어볼 때가 있고 분수식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높은 차수의 식을 제가 얻어내야 돼요. 양변에 뭐 곱한다고 배웠니 혹시? 5. 다 배웠네. 애초에 얘는 0이에요. 그럼 오메가 마이너스를 곱해도 우변은 여전히 0이죠. 근데 오메가 마이너스를 제가 왜 곱할까? 그럼 얘랑 곱셈 공식 써서 전개하면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이죠. 좌변이. 우변은 여전히 0이고. 그럼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라고 알 수 있지.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양변에 뭘 곱했어 제가? 오메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거고 분수식을 물어봤을 때는 양변을 오메가로 나누시면 됩니다. 제가 나눠볼게요. 나누면 얘는 오메가가 되겠고 얘는 오메가로 나눴으니까 1이고 이렇게 되겠죠.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외우는 거 아니고 그때그때 자연스럽게 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미 3번은 나왔죠.
얘도 나왔고 이제 2번만 구하면 되지. 2번을 오메가 11제곱은 결국 세제곱이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렇게 되겠죠? 뭐만 남니 그럼? 얘는 1이니까 이렇게 남지. 이거 뭐 나와요 그럼? 0 이렇게 되겠고 맞아. 여기서 제가 몇 개만 추가할게. 세 번째 이걸 물어볼 때도 있어요. 이걸 물어볼 때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식을 변형하는 게 자유자재로 되셔야 돼. 제가 지금 붉은색처럼 해석할 수 있죠.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면 이 방정식의 한 허근이 오메가 아니야? 그러면 근해 공식을 쓴다라고 하면 가운데 부호만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니까 한 허근이 오메가 하면 다른 한 허근은 자동으로 뭐? 오메가 바가 되겠지. 켤레로 근을 가져야 되니까. 물론 이 뒤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얼마?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1이다. 여기까지 얻어낼 수 있죠. 오메가에 관한 문제는 이 4개가 기본이고 이 4개로 적절히 식을 변형해서 그때그때 다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얘만 들어볼게. 얘만 들어보면 여기서 양변을 오메가 제곱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맞지? 여기서 양변을 오메가 바로 나누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얘도 오메가고 얘도 오메가니까 결국은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랑 같아야겠지. 이런 것까지 다 외우면 너무 어렵고 이 4개가 기본이고 4개로 서로 어떤 혼합을 해서 무언가도 얻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참고로 오메가는 얘만 오메가라고 하지도 않고 이 경우에는 양변 뭐 곱합니까? 이 경우는 양변에 오메가 플러스 1을 곱하면 곱셈 공식으로 전개하면 좌변은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1이고 우변은 여전히 0이니까 이 경우에는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오메가로 나누는 거 똑같고 얘는 결국 이 방정식의 한 허근이니까 한 근을 오메가라고 하면 다른 한 허근은 오메가 바가 되겠고 또 여러 가지씩 작성할 수 있겠지. 똑같습니다. 패턴은. 자, 그 다음에 제가 높아심에 하나만 더 추가할게. 센스를 발휘해봐. x세제곱 구하래. 어떻게 구하니? 배웠을 것 같은데. 뭐 곱하죠, 양변에? 플러스 2를 곱하면 얘랑 곱하면 뭐예요? 전개하면 곱셈 공식으로 이렇게 되지. 그럼 얘가 우변은 여전히 0이고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 실제 학교 시험에는 이거는 오메가는 사실 웬만큼 선행을 했다 혹은 한 번이라도 배웠다라고 하면 다 달달달달 외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학교 시험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x 6제곱 구하래. 아니 이 양반들이 곱셈 공식이 잘 안 됐구만. 양변에 뭐 곱해야 돼? x-3을 곱해야 돼요? 그러면 좌변은? 마이너스 27이고 이거 27의 제곱 나오겠지. 제가 27의 제곱까지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떤 원리인지 알겠어? 눈빛들이 뭔가 잘 익숙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쉽게 분간하는 방법은 이거의 제곱이 뭘로 있으면 됩니까? 뒤에 상수항에 있으면 되죠. 그러면 세제곱은 바로 적절히 무언가 곱해서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제곱 공식 이거잖아. 2개 있는데 저는 일단 하나만 쓸게.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항상 지금 얘를 a에 관한 식으로 보면 이게 a의 개수인데 제곱이 뒤에 있으면 얘를 곱하면 세제곱의 차로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적절히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고 활용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 자, 금요일까지 과제는 당연히 어딜까요?